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넷플릭스에서 과소평가된 한국 드라마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 중 가장 저평가된 K드라마의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요즘 자주 K드라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와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릴러부터 가슴 따뜻한 스토리까지 볼만한 흥미로운 K드라마를 탐험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 미디어는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것부터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영어가 아닌 작품상을 수상한 첫 번째 작품이 된 것,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수년 만에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가 된 것까지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공공 액세스 텔레비전에서 쇼를 시청한 이후로 K드라마에 푹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넷플릭스의 카탈로그를 깊이 파헤쳐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물을 파헤쳤습니다. 현재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과소평가된 K드라마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가장 저평가된 넷플릭스 K드라마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빌레라. 두 번째, 퀸메이커. 세 번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 번째, 마스크걸. 다섯 번째, 마인. 여섯 번째, 눈이 부시게. 일곱 번째, 인간 수업. 여덟 번째, 나의 아저씨. 우리는 가끔 나에게는 정말 명작이라고 다가온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에서도 더 대우받기를 바라는 K드라마들이 많이 보이나 봅니다. 일단 가장 과소평가된 한국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제작진이 치명적인 판돈이 걸린 게임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 그룹에 대한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전세계 관객들에게 급진적인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화와 역동적인 인터넷 덕분에 비영어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드라마는 독창성과 시청자들과의 정서적 교감 능력 사이에 완벽한 균형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오징어 게임이 그들의 매혹적인 이야기로 받은 것과 같은 양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과소평가된 K드라마 12작품 순위입니다. 12위 술꾼 도시 여자들. 11위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 10위 키릿. 9위 조선 로코 녹두전. 8위 눈이 부시게. 7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6위 의사 요한. 5위 으라차차 와이키키. 4위 시카고 타자기. 3위 슬기로운 감방생활. 2위 나빌레라. 1위 나의 아저씨. 이 기사에서는 1위 나의 아저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장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각자의 비참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중년 상사와 후배 사이의 뜻밖의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 상사의 이름은 동훈으로 최근 아내가 회사 고위 간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나의 아저씨에 열광하는 미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예기치 않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드라마. 지루한 포스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어둡고 우울하게 시작했지만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생생하고 믿을만하게 자리 잡았으며 인간의 투쟁을 최대한 잔인하고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올해 아이유의 팬이 되기 전까지는 이 드라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드라마는 진지하게 끝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의 아저씨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너무 생생해서 각 장면이 지나치게 장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객으로서 우리는 각 장면에서 배우가 표현하는 감정을 바탕으로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환상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 보석을 보라고 추천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아저씨 드라마는 많은 K-드라마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로맨스가 없었기 때문에 드물고 독특합니다. 주인공 도훈과 지아는 인간의 보편적인 친절과 인간의 실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나타내는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들도 순수한 우정으로 가족의, 형제, 이웃의 아름다움을 빛내줬습니다. 이 K-드라마는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이미 스토리, 플롯, 캐릭터에 매료되었습니다.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 처음 방영했을 때 왜 시청률이 높지 않았나 싶다. 여기 이성균의 연기에 정말 빠져들었으니 이제 다른 작품도 꼭 보고 싶다. 아이유 때문에 이 시리즈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시리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 이 시리즈는 저를 울고 웃고 좌절하고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더 많은 놀라운 영화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봉준호, 이 드라마가 바로 그런 드라마입니다. 인생 드라마의 완벽한 한 조각으로 메인 주연이 항상 사랑스러운 러브스토리에 있는 일반적인 K-드라마와 다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마다 각자의 고민거리가 있었고 너무 현실적이었다. 캐릭터 개발이 나를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와 드라마는 우리 주변의 실생활과 매우 생생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K-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쓰지 않지만 이것은 필수입니다. 걸작,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게 됩니다. 모든 에피소드에서 미친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암울한 드라마이지만 유머가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듭니다. 모든 출연진들이 너무 잘해줬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에게 최고의 K-드라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가장 큰 후회는 처음 나왔을 때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안 보는 것보다 늦게 보는 것이 낫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좀 어두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쉽게 찾을 수 없는 차분함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지안과 동훈의 관계는 내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중 가장 순수했습니다. 어머나, 이 드라마를 보지 않고 지난 5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오징어 게임을 너무 많이 본 이후로 이 K-드라마의 열렬한 팬이 되어 7월 말에 서울로 여행을 떠납니다. 세 번째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매력적입니다. 모든 장면은 고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끝까지 아주 독특하게 유지해서 기뻤습니다. 다음은 나의 아저씨에 열광하는 영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넷플릭스 최고의 드라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다 큰 성인인데 이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저도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OST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 작품은 정말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최고예요. 장르를 정의하는 작품이죠. 다시는 이런 작품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수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배우일 수 있을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게다가 인터뷰를 들어보니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하고 인성도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외모도 아름답고요.
이 드라마는 로맨스 요소가 없는데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심장박동과 사랑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최고의 드라마예요. 역대 최고의 드라마, 파울로 코엘료도 똑같이 극찬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는 오히려 현실로 되돌려 놓고 질문을 던지게 하고 직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기를 두려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진정한 매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직접 가서 보세요. 정말 최고예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몇 달 동안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훌륭해서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 다른 한국 드라마를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 드라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느린 전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새벽까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몰입해서 봤어요. 드라마를 다 보고 나니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쳤어요. 나의 아저씨가 우울한 드라마라는 얘기를 들어서 볼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가 됐어요. 완전 명작이에요. 제가 본 드라마 중 최고였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나니 모든 게 허전하게 느껴져요. 정말 놀라워요. 역대 최고의 드라마. 제가 바보같이 나의 아저씨를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사람이 저뿐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 드라마를 여러 번 봤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께 경고하고 싶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나니 제가 봤던 모든 드라마의 점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른 드라마를 보는 것도 힘들어요. 나의 아저씨는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그 후로 다른 드라마를 많이 봤지만 하나하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나의 아저씨를 보고 다른 드라마를 보는 건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보실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 드라마는 제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가족, 충성심, 사랑, 존경, 그리고 구원과 두 번째 기회까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도요. 물론 허구라는 건 알지만 정말 재밌게 봤어요. 여러 번 울기도 했어요. 정말 훌륭한 드라마였어요. 마지막 회에서 펑펑 울었어요. 특히 마지막 몇 회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 회도 놓치지 않고 계속 봤어요. 이 드라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배경, 각 캐릭터의 성장, 도청장치, 이어폰, 샌들, 쇼핑카트, 인스턴트 커피 같은 소품들까지 마치 등장인물들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지만 이 드라마가 가장 마음을 울렸고 제작진분들께 정말 감탄했어요. 미국 드라마 제작진들이 이 드라마를 본받는다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최고의 한국 드라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 드라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본 드라마 중 단연코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도요. 드라마가 끝날 무렵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을 경험해서 드라마의 아주 작은 장면이나 스틸컷 혹은 OST를 듣기만 해도 그때의 모든 감정이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흠잡을 데 없지만 특히 아이유는 작은 몸짓과 표정 하나로 많은 것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돋보입니다. 분명 아이유 본인도 자신의 성장 배경과 비슷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 덕분에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장례식 장면은 제가 본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였지만 결국에는 희망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해가 어둡고 건조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드라마의 매력은 바로 그 점입니다. 등장인물들을 천천히 그려내며 시청자를 몰입시키고 결국 모든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봐도 여전히 빠져들고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정말 명작입니다. 아직도 울고 있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네요. 이건 제 인생 최고의 드라마예요.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한 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보고 나면 다른 드라마는 생각도 안 나고 다시 보고 싶어질 거예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몰입했던 드라마는 처음이에요. 나의 아저씨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나의 아저씨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현재 한드는 어쩜 이렇게 다 대단한 거지. 웃음 중에 참담한 인생을 직면하고 빛과 그림자가 흐르는 중에 멋스럽고 쉽게 읽히는 문학성을 가졌다.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이 공감을 자극한다. 이지아는 내가 본 여주 중 가장 처참한 사람이다. 엄청난 빚을 지고서 의지할 곳이 없이 걸을 수 없는 할머니를 보살펴야 한다. 매일 알바하는 가게에서 남은 밥, 반찬과 회사에서 퇴근할 때 커피를 가져와 식사를 때운다. 이때 남주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 보이나 그렇지 않다. 남주의 와이프는 바람을 피우고 회사에서 상사는 트집잡기 일수며 변변한 직업이 없는 형제 둘까지 이 두 사람 정말로 힘들게 산다. 화면 질감이 좋고 배경음악까지 좋다. 아이유의 연기는 예전보다 발전했는데 좋은 감독을 만나야 하는 중요성인 것 같다. 스토리는 현실적이며 슬프지만 따뜻함과 치유를 빼놓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최고의 드라마다. 생각보다 훨씬 좋다. 봤는데 역시 김원석 감독이더라. 주연들 연기가 좋고 아이유 연기도 예전보다 훨씬 나음. 성균 아저씨는 역시 최고의 배우인 듯 굉장히 느낌이 있어. 아이유가 드디어 정말로 내가 빠져들 만한 드라마를 골랐어. 또 연기가 확실히 늘었다. 너무 기쁘다. 내 마음속의 최고인 응답하라 1988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주는 비참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나는 그냥 심야에 한드나 보고 있지. 영화 같은 화면에 이성균은 역시 명품 배우다. 삼형제 간의 감정이 복잡하지만 또 서로 유머가 담겨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지. 아이유는 처음으로 슬픈 역할을 맡았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연기도 잘해서 최고다. 아이유와 장기용이 싸우는 부분에서 연기 폭발했다. 슬프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너무 잘 찍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인생이지. 이런 정세의 드라마를 찍는데 가장 인기 많은 배우에게 가장 안 예쁜 옷을 입히고 가장 예쁜 목소리로 가장 슬픈 말을 하게 한다. 감독과 작가가 매우 참신한 것 같다. 아저씨 너무 멋있어. 인생엔 더욱 많은 슬픔이 있는 거지. 절망적인 상황일 때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다. 역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눈물 나는데 웃기고 웃긴데 눈물 난다. 대사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정말 드라마 같지 않아. 이게 바로 인생이야. 힘든 인생 속에 감동이나 좋아하는 순간이 오는 걸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지. 이 드라마는 인물을 너무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정말로 놀랄 지경이다. 그냥 걸작이다. 미생과 비교는 안 되지만 굉장히 슬프다. 아이유는 연기가 엄청나게 툭줄나진 않지만 굉장히 합격이다.
여주가 정말로 너무 슬퍼 7회에서 처음으로 웃었다. 슬프지만 치유되는 너무 좋아. 스토리가 조금 어둡지만 계속해서 보고 싶다. 남주의 연기가 최고임. 절망 중에 치유. 대박 재밌어 진짜. 세밀한 부분들이 너무 최고다. 배경음악도 스토리에 딱이고 남주가 차 안에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 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여주에게 미안한 일을 하게 한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남주가 사람이 진짜 참 괜찮다. 이지안이라는 역할이 아유에게 딱 맞다. 왜소한 외모에 강직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정말 연민이 느껴진다. 감독이 여주가 처음 미소를 지을 때 그 장면 배치한 거 진짜 대박이다. 인물 설정이 너무 참신함. 슬픈 남주와 슬픈 여주가 서로 치유하는 거라니 정말로 잔혹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이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그녀가 나를 조금 이해했을 때 나도 그녀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타인은 지옥이지만 되려 이토록 따뜻한 작품이라니 난 이미 이 감독의 팬이 돼버렸어. 사회의 어두움은 모두 아이유에게 있는 느낌. 하지만 정말로 감동이다. 원래 아저씨 소재는 관심 없는데 20분 보고 빠져들었다. 어두움, 진실, 감동. 사회에서 너무 많이 울었다. 인생이 끝이 없는 어둠만 있지만 아이유는 어쩜 저리 예쁘고 아저씨는 어쩜 저렇게 지루하지 않을까. 아저씨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서로 치유하는 게 정말 감동적이다. 현실이 지옥이야. 여기가 천국인 줄 아냐. 지옥에 온 이유가 있겠지. 벌 다 받고 가면 되겠지 뭐. 지안이는 정말 마음 아픈 아이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인 듯. 굉장히 슬픈 한듯. 하지만 보면 치유된다. 정말 어려워. 원래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진짜 최고다. 가장 좋아하는 소재이고 앞부분에서는 계속 머릿속에 드라마에서 남주 여주의 나이차가 12살이 넘는 것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1년의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정신적인 친구가 되었다. 이 드라마가 내 눈앞에 나타났고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만족시켰다. 역대 최고다. 매우 힐링된다.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 1위다. 안 바뀔 듯. 아저씨 삼형제 너무 웃김. TVN에서 한 한국 드라마 중 최고의 만족감. 다음은 나의 아저씨에 열광하는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 예기치 않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드라마, 지루한 포스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어둡고 우울하게 시작했지만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생생하고 믿을만하게 자리 잡았으며 인간의 투쟁을 최대한 잔인하고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올해 아이유의 팬이 되기 전까지는 이 드라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드라마는 진지하게 끝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의 아저씨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너무 생생해서 각 장면이 지나치게 장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객으로서 우리는 각 장면에서 배우가 표현하는 감정을 바탕으로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환상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 보석을 보라고 추천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아저씨 드라마는 많은 K-드라마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로맨스가 없었기 때문에 드물고 독특합니다. 주인공 동가지 않은 인간의 보편적인 친절과 인간의 실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나타내는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들도 순수한 우정으로 가족의, 형제의, 이웃의 아름다움을 빛내줬습니다. 이 K드라마의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이미 스토리, 플롯, 캐릭터에 매료되었습니다.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 처음 방영했을 때 왜 시청률이 높지 않았나 싶었고 여기 이성균의 연기에 정말 빠져들었으니 이제 다른 작품도 꼭 보고 싶습니다. 아이유 때문에 이 시리즈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시리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 캐릭터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저를 울고 웃고 좌절하고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더 많은 놀라운 영화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봉준호, 이 드라마가 바로 그런 드라마입니다. 인생 드라마의 완벽한 한 조각으로 메인 주연이 항상 사랑스러운 러브스토리에 있는 일반적인 K드라마와 다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마다 각자의 고민거리가 있었고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캐릭터 개발이 나를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와 드라마는 우리 주변의 실생활과 매우 생생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K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쓰지 않지만 이것은 필수입니다. 걸작,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게 됩니다. 모든 에피소드에서 미친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완벽한 드라마이지만 유머가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듭니다. 모든 출연진들이 너무 잘해줬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에게 최고의 K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후회는 처음 나왔을 때 보지 않은 것이지만 안 보는 것보다 늦게 보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조금 어두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쉽게 찾을 수 없는 차분함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지한과 동훈의 관계는 내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중 가장 순수했습니다. 맙소사 이 드라마를 보지 않고 지난 5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오징어 게임을 너무 많이 본 이후로 이 K드라마의 열렬한 팬이 되어 7월 말에 서울로 여행을 떠납니다. 세 번째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 현실적이고 매력적입니다. 모든 장면에는 고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끝까지 아주 독특하게 유지해서 깊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정말 이 드라마는 그동안 여러 나라의 반응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악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마 구글 평점은 현재 5점 만점에 5점을 받을 정도로 완벽한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명작 드라마가 많이 탄생되길 바랍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